안녕하세요, 김희경입니다. 가끔 제 영상에 댓글로 에이전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러스트레이션 에이전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있는 자화상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일러스트레이션 에이전시가 대체 뭐야 하는 분들을 위해 여기서 하는 일들을 대강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일러 에이전시가 굉장히 좀 생소한 것 같은데요.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이고요. 많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이 에이전시에 소속이 되어서 에이전시를 통해서 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이 에이전시에서 대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일단 소속되어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이 홍보를 해요. 홍보 방법이 다양하겠지만 제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에이전시에서는 분기별로 룩북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들에게 돌리고요.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도 그림을 올리고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하고요. 그렇게 홍보를 해서 클라이언트가 난 이 작가님이랑 일하고 싶다 하면 에이전시에서 계약 조건이나 작업기간 같은 내용들을 내고를 해줘요. 그렇게 계약을 하고 일이 일러스트레이터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클라이언트랑 직접 일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일을 하다가 중간에 분쟁이 생기거나 하면 에이전시에서 해결도 해줍니다. 이런 자잘한 일들을 대신 해주는 대가로 에이전시에서는 제가 받을 금액이 일정 퍼센티지를 수수료로 가져가고요. 이 수수료는 에이전시마다 정말 다 다른데요. 보통 리터러리 에이전시는 출판 전문 에이전시고요. 여기서는 10에서 15% 정도고, 일러스트레이션 에이전시는 20%에서 많게는 40%까지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에이전시에서 내가 그림을 그려서 일은 다 하는데 수수료를 저렇게나 가져간다고? 도둑놈들이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나는 계약서고 계약 조건이고 그런 거 따지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에이전시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비즈니스적인 면을 즐기시는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에이전시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장점은요, 저런 계약서들을 알아서 처리해줘서 저는 정말 제일 편한 것 같아요. 특히 영어로 오는 계약서 있잖아요. 저는 한글 계약서 제대로 안 본단 말이죠. 에이전시를 통해서 오는 일은 에이전트가 꼼꼼하게 다 훑어보고 이거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클라이언트한테 의의를 제기를 해요. 이메일 왔다 갔다 할 때도 저는 이메일에 다 카피가 되어 있고요. 가격 내고도 더 잘해주고요. 제가 내고하는 거랑 에이전트가 내고하는 거랑 다르다네요. 예전에 에이전시에서 자기네 에이전시 설명하는 웨비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기는 에이전시가 40%를 가져간대요. 그래서 그 에이전시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비록 40%를 떼기는 하는데 그래도 자기네가 내고하는 금액이 작가가 직접 내고하는 금액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40%를 뗀다 해도 작가가 혼자 일해서 받은 금액이나 40%를 떼서 받는 금액이나 비슷하게 받을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이전시가 금액을 더 높게 내고를 해준다고 하는 거는 다들 하는 말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경우는 아니지만 아주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보통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막 애플 광고 일러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에이전시가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가 일단은 방대하고요. 아트 디렉터들도 일러스트가 필요하다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에이전시 리스트를 보고 에이전시에 연락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일단은 에이전시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전문가의 눈으로 한 번은 걸러졌다는 뜻이어서 아무래도 믿음이 더 가기도 한 것 같고요.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높은 수수료가 있겠죠? 그리고 에이전시에 등록되어 있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나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나만 밀어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선순위에서 확 밀려날 가능성도 아주 높고요. 에이전시 규모에 따라서 일러스트레이터의 숫자가 굉장히 다양한데 부티크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수 정예로 몇 명의 일러스트레이터만 있겠지만 큰 에이전시라면 리스트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것도 있어요. 제가 속해 있는 에이전시에는 지금 세보니까 172명의 일러스트레이터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72명 중에 저 하나만 계속 홍보해 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에이전시에 속해 있다고 막 일이 쏟아져 들어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많은 경우엔 1년이 지나도록 일 한 번도 못 받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속해 있는 에이전시가 두 번째인데 여기랑 2022년 4월에 계약을 해서 2023년 3월에 첫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럼 에이전시는 어떻게 찾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네이버에서 찾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구글에서 찾으셔야 돼요. 영어로 검색을 일러스트레이션 에이전시나 일러스트레이션 랩 뭐 이런 거를 넣으시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들어가서 소속되어 있는 작가들 그림 스타일을 보고 내 그림이 여기랑 어울릴 것 같다 싶으면 지원을 하시면 돼요. 근데 구글로 찾으셔도 되지만 저라면 평소에 인스타나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팔로우하는 작가님들 프로필에서 보고 자료를 모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랩바이 뭐 레프레젠티드 바이 누구누구라고 써 있거든요. 에이전트도 다 태그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찾으신다면 좀 더 보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구글로 찾으면 너무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에이전시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소속되어 있는 작가님께 이메일이나 DM을 보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대답 안 해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떤지 솔직하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전 첫 번째 에이전시에 있을 때 다른 작가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주셔서 솔직하게 알려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에이전시 종류가 다양하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자면 보통 일러스트레이션 에이전시와 리터러리 에이전시가 있는데요. 일러 에이전시에서는 모든 일러 작업을 다 하신다고 보면 돼요. 광고나 브랜딩, TV, 책 뭐 전부 다요. 일러 들어가는 거 전부 다. 이쪽은 수수료가 적게는 20% 근데 20%는 아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은 30에서 40%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리터러리 에이전시는 출판 전문이에요. 출판 쪽만 담당하고 클라이언트들도 거의 다 출판 계열이고요. 나는 동화책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터러리로 지원하시면 되고요. 제가 속해 있는 곳은 리터러리 에이전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모은 후에 하나하나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입사 지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에이전시 웹사이트에 지원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보내시면 됩니다. 에이전시 지원하실 때는 웹사이트 포트폴리오는 정말 필수고요. 네이버 그라폴리오나 인스타그램 페이지 뭐 그런 거 말고 노트폴리오 그런 거 절대 안 돼요. 도메인 갖고 있는 웹사이트가 꼭 있어야 돼요. 없으시다면 포폴 웹사이트부터 준비하셔야 하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일러스트레이터 포트폴리오 만들기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궁금하시다면 거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지원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어떤 곳은 아예 답이 없는 곳도 많고요. 친절하게 거절 이메일 보내주는 것도 있고 웹사이트에 6주 이상 답이 없으면 거절된 걸로 알라고 아예 써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에이전시에서 인터뷰하자라고 이메일이 오면 이때부터는 인터뷰 스케줄 잡고 궁금했던 점들 물어보고 하시면 되고요. 저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도 알려주고 계약 조건 알려주고 그랬었습니다. 이 계약할 때 제일 주의해야 할 점이 이것도 에이전시마다 정말 다 다른데요. 어떤 곳은 내가 전에 일하고 있던 클라이언트였어도 이 에이전시랑 계약하는 즉시 무조건 에이전시 통해서만 일을 해야 하고 수수료까지 떼어줘야 하는 데도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물어보셔야 되고요. 이거 말고 다른 조건이 뭐 너무너무 좋다면야 상관없지만 일은 정말 안 가져다 주면서 내가 원래 하고 있던 클라이언트 일마저 수수료까지 떼어줘야 된다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이거 외에도 다른 계약 조건들은 잘 보시고요. 저는 한국은 언어 때문에 안 되지만 한국 외에 다른 나라 출판을 무조건 에이전시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을 하고 나면 에이전트랑 미팅을 하고 포트폴리오 정리를 같이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나운스를 하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전시랑 사인했다고 내 일러 커리어는 앞으로 창창대로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일 안 들어오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일이 들어온다 해도 1년 내내 꾸준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런 작가님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이전시는 일이 들어올 경로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절대적인 경로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에이전시마다 나랑 핏이 맞는 곳이 다 다르더라고요. 혹시 에이전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코멘트에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대로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